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민주당의 이 방송 언론 장악이 도를 넘었습니다. 정권은 교체됐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유가 이 방송 언론의 편파성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KBS, MBC 또 이 좌파 언론들이 똘똘 뭉쳐갖고 이제 방송법까지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되는데요. 내년 총선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악법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송법 개혁에 대한 진실을 오늘 아주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우리 애국진영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고 계시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이신데요. 여러분들 내년에 꼭 한 표 무조건 해서 당선이 또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언론 개혁이 정말, 아니 개혁이 아니구나, 정상화구나, 정상화가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박성중 의원 이 자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 진짜 이 언론 방송 보고 있으면 요즘 막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시죠? 네, 선동적이고 가짜 뉴스에 거짓말에 게다가 완전히 편파적이에요. 예,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거의 악인을 만들고 있고 악마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이런 걸 시정할 수 없다면서요. 네네. 네. 완전히 뭐 국민들이나 당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네. 많은 이야기를 해 전해 오십니다. 네. 그리고 또 인터넷에 가면 여러 댓글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방송법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네. 됩니다. 이야. 이 방송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방송이 영원히 친민주당 방송 또 노영 방송 네. 민노총 방송이 된다는 데 민노총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실상을 낱낱이 알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자, 이 개정 목적이 방송의 좌파들의 영구 장악, 민주당이 영구 장악하려고 한다. 네네. 네, 그런 내용인데, 예. 그 쟁점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 애들의 취지는 그럴듯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방송의 독립성, 또 방송의 중립성, 그리고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겠다 이런 목적을 띠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하나하나가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기존의 공영방송의 이사가 MBC라든지 EBS는 9명, KBS는 11명입니다. 네. 이걸 전부 21명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21명의 이사 추천권을 예. 정치권 각종 직능 단체에서 예. 추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예. 이 국민추천위원들도 이사들이 추천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장을 3배수 추천하고 예. 3분의 2로 사장을 선출하는 그런 개념의 어떤 형태가 되어 있고요. 더 큰 것은 이제 법 개정 후에도 기존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는 보장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KBS 사장의 임기는 2024년까지입니다. 내년 후반기까지인데, 내년 말까지인데요. 그때까지 보장하겠다 이런 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내용까지 넣어서 정말 말도 안 돼. 구체적인 내용은 더 상세히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갖고 나오셨는데 그 자료를 좀 보면서 또 네네.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쉽게. 쉽게. 우선, 21인 공영방송 이사가 왜 문제가 있느냐를 예. 우선 설명드려요. 요 앞에 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우선 정치권에서 5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야로 지금 한다 보면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셋, 저희 당 2명으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청자위원회는 언론 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KBS, MBC, EBS 사장들이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4명 다 전 정부의 사람들이 또 친민주당 또 친민노총 사람들이 선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불합리한데요. 예, 그다음에 방송 전문 단체, 기자협회, PD협회, 기술인협회 이 각 2명씩 하는데요. 이 3개 단체 모두가 다 친민주당, 친민노총 단체입니다. 6명 모두가 그쪽에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3개 학회 6명인데 이 중에 한국언론정보학회라든지 방송학회는 친민주당, 친민노총이 이미 많은 어떤 기자회견이라든지 각종 자료를 통해서 이미 드러났었고요. 예. 이 중에 이제 언론학회는 좀 중도 성향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21명 중에 저희 당에 해당되는 사람은 중도까지 포함해서 4명, 예. 친민주당, 친민노총은 17명, 17대 4로서 영원히 친민주당, 친민노총 방송으로 KBS든 MBC든 EBS든 앞으로 뭐 YTN이든 YTN 뭐 지금 같은 형태라면 연합뉴스 TV거든 다 장악하고 끝까지 가겠다. 이것이 이 방송의 주 내용입니다. 방송법의. 야, 이게 민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게 이 과반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반에서 못 미치는 것도 아니고 네네. 아니, 뭐 60% 절대적으로 3분의 2가 그냥, 넘습니다. 예, 완전히. 그냥 압도적으로 자기들이 그냥 다 21명 가져가겠다는 중에 거야. 17명을 최소한 가져간다. 21명 중에 17명. 3분의 2가 뭐든지 넘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명이 그냥 바빠서 빠져도 지네들이 다 하겠네. 다 합니다. 예. 일단 그 공영방송 이사 구성의 문제점은 바로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네. 어찌 보면은 방송이 독립성이고 공정성이고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야 성향도 반반을 섞어서 최소한 반반 정도 돼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의견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당연히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7대 4 이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17대 4. 아마 나치도 이 정도 안 했을 거예요. 더한 것 같은데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헌법적이다. 공정하고 어떤 형태든 공정한 그런 그 어떤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건 아예 내팽겨 쳐버렸다. 야.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이제 그 헌법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절차 문제입니다. 절차적 문제. 지난번 패스트 트랙 때처럼 뭐 마구잡이로 그냥 자기네들이 원하면은 입법 과정을 다 무시하고 막 통과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을 만들 때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국회의 입법 절차의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야 그게 법에 제대로 된 법의 성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방송법 관련이라면 국회 저희들이 가방입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인데요. 그 가방위의 전체 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전체 회의를 열 때는 그 양쪽 간사의 일정하고 내용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전혀 합의 한 번 하고 안 되니까 아예 자기들이 일정 통보해버려 자기들이 해가지고 자기들 돈독으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법안 소위라고 있습니다. 그 법안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할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 법안도 자기들이 일정 통보하고 자기들끼리 통보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끝나고 나면 그대로 저 법사위로 보내는데 제가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새로 있습니다. 네. 그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면 90일간 수기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일간 수기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박완주 의원이라고 무소속 의원이 있습니다. 실제는 민주당 의원인데 무소속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 사람을 같이 넣어서 올 때는 3대 3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그 구성원 수는 여3, 야3입니다. 그런데 이 박완주를 자기 요쪽에 우리 위장 탈당 시켜가지고 요게 표현시켜 4대 2가 된 거죠. 그러면 뭐 자연히 통과시켜. 그래서 90일 수기 기간을 2시간 반 만에 2시간 50분, 3시간도 안 돼서 통과시키가 그냥 처리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법사위로 보내면 법사위에서는 60일간 안 되면은 저 상임위로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법사위 그 위에서 올라가는 직회부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사위 가서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논쟁에 문제가 있다. 이 법에 문제가 있다고 제시를 하니까 60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우리 가방위로 보내가지고 바로 법사위 무시해버리고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그렇게 절차가 철저히 배제된 깡그리 무시된 그런 법안입니다. 절차도 무시하고 내용도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헌적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위헌적이다. 만약 이 법이 그렇게 좋은 법이라면 자기들이 정권 잡을 때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도
자기당 문재인에다가 국회도 뭐 가만 훨씬 넘게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 정권 잡았을 때 이 방송법 통과시켜야지 자기들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당이 되니까 지금 한 1년 다 돼가니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그냥 가고 네네. 지금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영구히 그냥 영구히 장악하기 방송을 위해서. 장악하려고 이런 악법들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방송이라는 게 국민의 이제 언론 자유에 걸리고 그리고 이 통신이라는 게 사실 또 국민의 재산 아닙니까? 네네. 이걸 갖다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게 반헌법적인 것 같은데. 진짜 반헌법적이죠. 예. 이 나치나 북한하고 비슷한 형태가 예, 아닌가 예. 싶습니다. 북한이나 뭐 중국, 이 나치 뭐 이런 수준이죠. 공산당 수준이네. 공산당 수준이죠. 그리고 더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방송 전문 단체 기자협회, PD협회, 또 방송기술인협회 이렇게 네. 언급을 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전부 친민주당, 민노총 단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단체 외에도 또 방송경영인협회라든지 한국아나운서협회라든지 한국방송촬영인협회라든지 다른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단체를 빼고 그러면 이런 단체를 왜 뺐느냐? 말을 못합니다. 원래 그리고 법이란 것은 특정 단체 이름을 넣는 게 아닙니다. 법은 예를 들어서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추상적인 것만 넣는 것이지 이런 단체를 명시해서 법에 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세상 단체는 얼마든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가변성이 있는데 이런 단체를 거명해서 직접 이렇게 넣는 것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법 원래의 그 한목적성 네. 이런 거에도 전혀 법 내용의 어떤 적절성 이런 데도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언론 노조 관련 단체들은 친민주당 성향, 예. 친북한 성향. 그러니까 자기들 친민주당 성향 세계 단체만 특정해서 넣고 예. 나머지 단체는 전부 빼버린 겁니다. 말이 안 돼. 저도 어떤 법에 무슨 단체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처음 되죠. 들어본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면 인정할 수 네네네. 있겠지만. 예. 네네. 완전 악법 중에 악법이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두가 특정 직종 종사자 아닙니까? 그렇죠. 종사자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이런 이익단체를 이게 다 명시한다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라리 이 사람보다는 뭐 변호사 협회라든지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무슨 뭐 공인회계사협회라든지 그렇죠. 이런 제3의 단체도 넣어서 거기 공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시민단체 뭐 어떤 공정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하는 것이 더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죠. 너무 편파적이고 말이죠. 지금 그 언론 관련 단체들은 대다수가 좌파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발표한 것들이 내용이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 방금 말씀하신 이런 단체들이 예. 그동안 발표한 걸 한번 보면은 끝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연대 성명서를 보면은 예. 전부 윤석열 정부 공격하는 거, 국민의힘 공격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오세훈 후보 공격하는 거 이런 것만 전부 돼 있는 것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거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 다 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개를 한번 내용을 보면 민주당 위협하는 백색 테러 멈춰라, 취재 제한 철회 없는 순방 강행 끝까지 책임 묻겠다, 윤석열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대부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인데 이런 단체들을 갖다가 다 위주로 해서 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게 심각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검찰, 경찰, 감사원 공격하는 거 예. 이런 내용 해가 민주당을 하는 것도 있네 보니까 김어준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만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김어준 메시지 그러니까 저희 정부를 대통령을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우리 당을 공격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찬양하고 옹호하는 그런 글들만 제시한 이런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하면 뭐 뻔한 거고요. 네네. 방송기자협회 거의 그렇고 한국PD연합회, 예? 방송기자연합회 정치적 프레임 분석 보면 하여튼 국민의힘만 그냥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 게다가 김어준에 대한 옹호, 그리고 보수에 대한 공격. 야, 이런 프레임을 가진 시민단체들과 방송단체들, 언론단체들을 위주로 해갖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면 뭐 그 방송은 또 언론은 편향적이라는 게 너무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편향적인데 예. 앞으로는 영원히 편향적. 영원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문제는 이 마치 사장 추천위원회 네. 한 100여 명 구성해가지고 3분의 1로 결정을 하면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데요. 실제 그 100여 명의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명수는 네. 안 나와 있으니까 대략 100명으로 봤을 때 그 이사 추천을 여기에 있는 아까 21명의 이사들이 추천합니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 되는 사람이 추천하면 그게 3분의 2도 100명의 3분의 2도 전부 친민주당, 친민노총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3분의 2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아주 민주적으로 사장을 선정했다.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임명을 없애버리고 없애버린 거. 요 자기들 사람으로서 사장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다 해쳤네. 그죠? 예, 모든 하여튼 자기들만의 자기들에 의한 자기들의 사장, 자기들의 방송을 만들려는 그런 100%의 의도가 깔린 거기 때문에 이 법은 정말 반법률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또 반경쟁적이고 또 세계 어디도 이런 법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방송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결국 김어준이 KBS나 MBC 사장 되겠네요. 그러죠. 예. 김어준이 KBS, MBC 사장이 되고 내년 총선에서 김어준이가 방송을 지휘하면 내년 총선은 완전히 개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판되는 거죠. 예. 아니 어떻게 이런 법안을 민주당은 이렇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지 이거 막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라든지 예. 또 이런 미디어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이 법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예. 이 법들이 전부 노영 방송을 그러니까 노영 방송을 연구하는 법이다. 연구하는 법이다. 그리고 특정 정치 지향의 집단에게 방송을 위임하는 법이다. 그리고 공영 방송의 몰락을 야기하는 법이다. 뭐 들어도 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 PD라든지 그 방송사의 기자라든지 PD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국 언론인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국 언론인 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언론인 노조는 그 내부 안에 보면 정치위원회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예. 이 정치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완전히 진보 정당이라 북한과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그 노조에 정치위원회라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 정치 성향을 띠고 북한과 정치위원회. 동조하고 노조와 동료하고 민노총과 동조하고 예. 진보당과 동료하고 뭐 정의당과 동조하고 민주당과 동조하고 이렇게 그쪽만 가겠다. 아주 노골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야, 진짜 너무 노골적이고 얼마 전에는 최민희를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고 해갖고 논란이 됐는데,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양심, 어떤 대중의 인식, 정상적 인식 이런 거는 다 그냥 깡그리 문시하고 그냥 어쨌건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이런 방송법을 개혁하는군요. 저들이 최민희를 방통위원회 임명한 것도 네. 어느 정도 추천한 것도 최민희가 하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내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러나 최민희 같은 강성 인사, 진짜 문제 있는 인사를 넣어서 어떻게 하든 희적겠다. 방통위를 희적겠다. 이런 의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민희가 안 되는 7제 사유까지 발표를 하고 또 최근에는 변호사한테 각종 자료를 얻어서 최민희가 4억 8천이나 한국정보산업회 상금 부회장으로서 네. 봉급을 받아 묻고 또 별로 관계 안 했다 해서 그동안 1000건의 그 사인한 직접 그 자기 직종을 위해서 일한 그런 어떤 결제 서류. 네. 그리고 또 최민희가 그게 상금 부회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상임위원장 많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자료,
그다음에 그 유관기관의 예를 들어서 통신사들하고 회의한 자료 예. 요런까지 해서 이것은 통신종사원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 최민희가 방통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 방통위 설치법이 못하게 돼 있거든. 3년 이내에 종사한 자는. 예. 그래서 명백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최민희를 선정해서는 안 돼. 임명해서는 안 된다. 예. 강력히 요청했죠. 예. 하여튼 아니 민주당이 지금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건 결국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언론 환경이 자기네들에게 지금도 유리한데 아예 그냥 장악을 해서 예.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예. 정치를 장악하고 문재인 말이죠. 정부 때는 자기들이 사장도 장악했고 이사도 장악했고 방통위 방심위도 장악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끼기 때문에 아예 방송법을 우리가 고치자고 제도 제안했는데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정권을 뺏겼지 않습니까? 정권을 뺏겼지만은 방송은 장악해야 되니까 이렇게 방송법을 바꿔서 끝까지 장악하겠다. 영구히 장악하겠다. 영구히 이렇게 장악. 의도하는 거죠. 자기 정권 때는 건드리지 않던 것들을 네네. 막 건드렸는데 아까 뭐 요 내용도 하나 보여주셨는데 추천인 명단에서 네네. 예, 전국 시도회의 원래는- 의장단 예. 원래는 공영방송 이사를 25인으로 처음에 나왔습니다. 당초에. 예. 그때 25인에서 갑자기 20인으로 최근에 줄었습니다. 우리 예.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그 줄은 이유를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보면 전국 시도 협의회 의장단에서 4명을 추천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 이전에는 민주당 소속이 14명이고 우리가 3명이라서 민주당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작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11명 되고 제가 6명 되고 우리가 다수가 됐습니다. 그 다수했죠.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 이겼으니까. 4명을 다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25명이 21명이 된 겁니다. 이들의 의도는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철저히 죽여버린다. 이런 거 삭제해버린다. 하나 봐도 네네. 지방선거에서 이겨가지고 네네. 추천인 명단이 늘어나니까 이건 없애버리는. 없애버립니다. 야, 진짜 25명에 21명으로 딱 없애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양심이라고 양심도 없습니다. 덜 것만치도 없습니다. 털끝만치도 없네 진짜. 이런 사람들이 방송을 장악하게 되면 당연히 방송은 편파적으로 갈 수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네. 뭐 TV도 편파 방송을 하고 라디오도 편파 방송을 하는데 라디오가 얼마나 편파 방송을 하는지 너무 심해서 저는 운전하다가 라디오 방송 듣고 있으면 속 터져서 못 듣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가 TV 뉴스 또 이런 우리 유튜버 그 신의 한수 이런 것이 하나의 소나기라고 생각한다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네. 소나기라고 생각한다면은 라디오 프로그램은 가랑비입니다. 하루 종일 해제기.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니까. 예. 그런데 KBS나 그 MBC나 YTN이나 한번 보면은 뭐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KBS의 그 최강시사, 최경영의 최강시사를 안 보면은 이건 뭐 거의 뭐 민주당 방송이에요. 진행하는 사람이 민동기라고 고발뉴스 기자고요. 고발뉴스 기자. 예. 완전 좌파 유튜버. 예. 김민아 평론가라고 이 미디어스 기자고 민주노동당 그 상근 직원이고요. 예. 완전히 그쪽 사람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밑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은 월요일 날 조어른 변호사 이 사람도 그쪽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화요일 날 박대희 기자 한겨레 신문이거든요. 한겨레 신문. 수요일에 시사인도. 임지영 기자 시사인 그쪽이거든요. 이야. 목요일 조성실 평론가 이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출신이거든요. 금요일에 박대희 기자 한겨레 신문이거든요. 완전히 그냥 진행하는 사람부터 진행하는 사람은 고발뉴스. 예, 예. 나와서 출연하는 사람은 오마이, 한겨레, 시사인. 예. 또 오마이뉴스하고 뭐 한겨레하고 그냥 장악을 했어요. 네네. 가장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매체의 사람들이 나와서 기자로서 출연진으로 나오고 그 고발뉴스는 뭐 아시겠지만 이거 완전 좌파에서도 뭐 유튜버까지 하고 아주 그렇습니다. 최전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사람들인데 그다음에 뭐 최영일 시사본부라든지 4시에 홍사원 경제쇼라든지 김상한의 시사회라든지 KBS 열린 토론회 이 뭐 전부 다 그런 형태고요. 추진우 라이브 김어준하고 같이 했던 예. 그다음에 이제 MBC로 보면은 그 신성식의 뉴스 하이킥 예. 보면은 임경비 힐마우스 대표입니다. 매일 이분도 완전히 그쪽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장성철
평론가 이거 우리 쪽으로 우리 쪽 아니죠. 아닙니다. 이 사람 때문에 대선 때부터 무슨 예. 뭐 윤석열 엑스파일이니 뭐니 해갖고 계속 국민의힘 공격하는 사람 아니에요. 장성철,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거든요. 네. 이 둘이가 짝이 돼서 계속 놉니다. 제 방송 봤어요. 예. 봤는데 오마이뉴스 기자나 장성철이나 이게 똑같습니다. 뭐 똑같아요. 국민의힘은 그냥 두들겨 패는 거야. 무조건. 수요일은 박지원, 이현주 이것도 완전히 아 너무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럽지 않아요. 예. 그다음에 김종대 연세대 이 정의당 출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있고 YTN도 마찬가지입니다. YTN 뉴스킹이다 보면 김수민, 뭐 하목금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라디오가 가랑비 옷 젖듯이 전부 진행자도 진보 좌파 친민주당 친민노총 이런 출신이 나오고 패널들도 전부 이런 식이 나오고 패널들도 그래. 예를 들어서 이거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신의 한수 신의 시기가 패널로 나갔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왜 났죠.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다 좌파야. 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고 우리 패널들만 요구하는 거 아니고 진보 좌파의 패널이 있으면 우파의 정상적인 패널을 세워야죠. 그래가 서로 토론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뭐 지금 여기 나왔지만 진성철, 이현주 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사람. 우리 패널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니에요. 패널 아니에요, 이 사람들. 게다가 또 이준석. 예. 예. 또 이준석 천하람. 계열들. 예. 이준석 천하람 나가서 주구장창 국민의힘만 공격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패널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언론들이 말이죠. 보고 있으면은 이거 도대체 국민의힘 때리려고 그냥 작정을 했구나. 예?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방송 듣고 있으면 국민의힘은 사탄이에요, 사탄. 완전히. 정말 국민의힘은 못하고 예. 대통령도 못하고 워낙 문제가 많은 그런 걸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가랑비 옷 찢듯이 계속 방송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방송들도 문제지만 네네. 국민의힘 지도부도 예. 뭐 이준석이라든가 예. 뭐 천하람이라든가 예. 뭐 기타 등등 국민의힘을 계속 공격하는 패널들 이건 뭔가 좀 조치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예. 이준석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준석이 나가게 되면 그거는 니네들이 방송의 불공정이다. 그래서 진짜 방송을 공정하게 하려면 이준석이 나갈 자리에 국민의힘의 패널이 나가 있어야지만 공정하지. 이준석이 나가는 건 그냥 둘이 앉아서 국민의힘만 공격하고 오히려 이준석이 더 국민의힘 공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KBS건 MBC건 YTN이건 이런 이 작가들 또 PD들 예. 기자들 전부가 저쪽 민노총 세력이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구미에 맞게끔 우리 당을 공격하는 사람을 마치 우리 당을 위하는 출연자로 패널로 호인하게끔 만들어서 계속 출연시키는 거죠. 야, 이거 진짜 방송법이 개정되면은 김어준이가 KBS나 MBC 사장하고 뭐 이준석이는 뭐 진행자가 되겠네요. 방송법이 개정되면 중립적이라고 합니다. 방금 보다시피 라디오가 이렇게 장악되는데 앞으로 아마 TV도 완전히 일색으로 장악될 겁니다. 그렇죠. 왜? 뭐 PD 기자 모든 사람이 다 민노총 계열이 많고 위에 간부들이 전부 또 그쪽 계열이고 이러다 보면 뭐 이제 라디오 방송 앞으로 포털까지도 포털도 심각하죠. 예. 자, 여러분들 가짜 뉴스, MBC, KBS 이런 언론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고요. 사실 국회에서 이렇게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고 싸우게 되면요, 이 언론들이 엄청나게 또 공격을 합니다. 박성중 의원에 대한 언론의 공격이 굉장히 심한데 여러분들 박성중 의원 특히 서초을에 살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성원하고 지지하셔야 돼요. 무조건. 예, 내년 총선에서 박성중 의원이 다시 입성을 해야지만이 방송 개혁을 할 수 있고 정상화를 할 수 있지. 지금 국민의힘에 이만큼의 그 방송과 관련된 전문가가 없습니다. 또 그 애국자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박성중 의원 무조건 서초을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지지하고 성원해 줘야 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필요하고 총선 때까지 박성중 의원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방송을 정상화시킬 수 있게 성원과 지지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인데 급한데요, 이거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일은 그 간호법도 있습니다. 예. 또 쌍특검법이라 해서
저 쌍특검법, 50억 클럽하고 간호법.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내일 최종 결정됩니다. 아마 네. 내일 못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온 것은 방송법이 진짜 문제가 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진짜 문제가 있다.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11명, 9명, 11명이 이사인데 그 21명 들면 인건비도 2배 늘 거라니까. 그렇죠. 운영비도 2배 올라갈 그렇죠. 거니까. 국민을 위한 법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세계 각국은 이사가 5명 내지 11명 수준입니다. 이렇게 21인이 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계를 봐도 이렇게 이런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안 것을 된대요. 그 알리기 위해서 봤고요. 또 제가 이제 거의 6년 가까이 요게 가방에 그 미디어 방송하고 싸우다 보니까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 국민들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저도 힘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싸우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박성중 TV를 개설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빨리 밑에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여러분들. 박성중 TV 링크 달아놨고 제가 미디어 또 커뮤니티에다가도 올려야 되겠네요. 미디어 관련이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또 춤추는 거라든지 외국에 나가는 거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숏 어떤 그런까지 돼 있으니까 많이 와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광고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 마무리 발언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자기들 정권 때 통과시켜야 할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그렇게 좋은 법이면 자기들 정권 때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곡법 마찬가지였습니다. 쌍특검법 지금 마찬가지 하고 있습니다. 방송법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들 지지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가 끝까지 투쟁하고 또 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국익에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성중 TV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밑에 링크도 달아놓을 거고요. 커뮤니티란에 소개도 할 테니까 박성중 TV가 보니까 지금 구독자가 2,000명 정도입니다. 하루 빨리 10,000명을 만들어야 돼요. 10,000명 정도는 돼야 됩니다. 10,000명 만들 수 있게 빨리 박성중 TV 구독. 그 내용도 좋아요. 들어가 보니까 다른 국회의원들과 달리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박성중 TV 구독 부탁드리면서요. 이번에 언론 이 방송법 확실히 악법입니다. 방송 정상화, 언론 정상화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박성준 의원 때 박성준 TV도 구독해야 되겠지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지역에서도 아주 확실히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서초을에 계신 분들 확실히 좀 힘을 모아주시고 박성준 의원의 재선을 아니고 3선이 돼요. 이제 3선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뛰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박성중 TV 여러분들 방송 끝나자마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